안녕하세요. 윤희입니다. 선배님들 수학 좋아하세요? 저는 솔직히 수학 포기자, 일명 수포자였어요. 제가 학생일 때 어른들이 그랬었어요. 수학이나 과학을 잘해야 좋은 직장을 잡을 수 있고 인생이 편안하다고. 알아요. 알지만 수학 너무 어려워요. 수학이 어렵고 힘든 친구들을 위해 따뜻한 위로를 보내주시는 선생님이 계세요. 이 책의 저자 이수영 선생님입니다. 본래 직장 생활을 통해 안정적인 삶을 살다가 우연히 가르침의 기쁨을 알게 되어서 직장 생활에 마침표를 찍고 학원 중심가에서 아이들에게 수학을 가르치고 있지요. 수학학원 원장으로 활동하면서 한국상담대학원, 대학교에서 상담을 공부하셨어요. 실력과 인성이 균형 잡힌 인재 양성을 비전으로 삼고 있는 그는 수학과 상담을 접목시켜 수학이 딱딱하고 어려운 것이 아닌 재미있고 따뜻한 것임을 알게 해줍니다. 오늘의 책, 수학으로 힐링하기, 수영쌤과 떠나는 색다른 수학여행, 홍성사. 초판 일세는 2016년 3월 7일이고요. 12세 발행은 2020년 4월 5일입니다. 평점은 9.75. 목차는 1장 수학이 널 응원해와 2장 수영쌤의 힐링톡이 있어요. 책의 일부만 낭독하겠습니다. 더하기와 빼기, 꿈을 꿀 수 있음에 감사하는 것. 나에게 부족한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것으로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감사하며 실행했으면 합니다. 축복은 내가 가진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수학을 배우게 되면 처음 접하게 되는 것이 사칙연산이지. 사칙연산은 더하기, 빼기, 곱하기, 그리고 나누기를 말하지. 그중 더하기와 빼기에 대해 생각해보자. 3 더하기 2의 값을 구하라. 답은 5. 사탕 3개에 2개를 더하면 사탕이 총 5개라고 할 수도 있지. 그러면 5 빼기 3의 값을 구하라. 답은 2. 5에서 3을 덜어내면 2가 남는 거지. 혹은 5가 되려면 지금의 3에서 2가 부족하다고 해석할 수도 있어. 더하기와 빼기를 보면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법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 우리는 성장하면서 바라는 것이 생기는데 그것이 내가 되고 싶은 것일 수도 있고 갖고 싶은 것일 수도 있어. 어떤 친구는 그것을 꿈이라 부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목표 혹은 바람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해. 간혹 꿈과 목표가 없다고 하는 아이들이 있지만 그 친구들과 한참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하고 싶은 것들을 대부분 가지고 있어. 지금 너희 모습이 숫자 3이라고 생각해보자. 그런데 네 앞에 2라는 친구가 나타난 거야. 그렇다면 너와 네 친구가 합을 이루어 5를 함께 바라볼 수 있는 거야. 서로의 장점을 칭찬하고 서로의 부족한 점을 도와가면서 서로 힘을 합쳐 5라는 목표로 나아가는 거야. 이것을 더하기라고 할 수 있어. 이때 5라는 친구가 나타났다고 해보자. 나보다 더 똑똑하고 멋져 보이는 친구지. 그와 함께 있으면 더 큰 목표를 그릴 수 있을 것 같아. 그와 함께 새로운 꿈을 꾸게 되면 3 더하기 5는 8이 되지. 반면 빼기의 관점에서 보자. 3이라는 나에게 5라는 친구가 나타났어. 5를 보니까 나보다 더 똑똑하고 잘생기고 인기가 많은 것 같아.
이때 그와 나 사이에 차이가 나는 일을 자꾸 불평하게 될 수 있는 거야. 저 친구는 나보다 공부를 잘해. 저 아이는 맨날 놀면서도 100점이야. 쟤는 외국에 살아서 영어도 잘하는데 난 이게 뭐야? 내 부족한 면만 계속 생각하는 거지. 내가 왜 이렇게 부족한지, 내가 왜 이렇게 못하는지. 그러면서 조금씩 나 자신을 원망하게 되고 그 친구를 미워하기 시작해. 이것이 5 빼기 3은 2라고 할 수 있어. 어느 날 3인 나에게 2라는 친구가 나타났어. 나보다 1이 부족한 친구야. 문득 나 자신이 그 아이보다 낫다는 우월감이 들기 시작해. 이밖에 되지 못하는 그 아이가 형편없어 보이고 불쌍해 보였어. 그러고는 나보다 부족한 아이들만 찾아 스스로 잘났다는 생각으로 살기 시작하지. 현재 내 모습이 3이야. 2를 더 가지면 5를 이룬다는 것을 그림으로 그려보자. 너에게 물어보고 싶어. 0에서 3까지 어떻게 왔니? 힘들진 않았어? 감사할 일은 없었어? 맞아. 네가 3으로 오기까지 분명 참 감사했던 일이 있었을 거야. 오늘 아침 해가 뜬 것, 잠에서 깨어난 것, 눈이 스스로 떠진 것. 에이, 그게 뭐 대단한 일이냐고? 생각해보자. 잠을 자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일까? 불면증처럼 힘든 일이 없거든. 잠을 자고 싶어도 잠을 잘 수 없는 경우 말이지. 그리고 오늘 아침 해가 떴다는 거야. 지구가 자전을 하면서 해가 뜨고 진다는데 너무 신기하지 않니? 또 태양이 주는 에너지를 우리는 늘 공짜로 받고 있잖아. 이 밖에 등교할 학교가 있다는 것, 소중한 가족이 있다는 것, 글자를 읽을 줄 알고 그것을 통해 지식을 얻을 수 있고, 눈이 건강하게 사물을 볼 수 있고, 귀는 소리를 들을 수 있어. 생각할수록 얼마나 크고 감사한 일이야. 이제 빼기를 보자. 내가 3인데 목표인 5가 되기 위해서는 2가 부족하지. 현재 자리까지 오게 된 것은 바라보지 않고 내가 가지지 못한 오로지 부족한 부분만 바라보는 거야. 더하기는 더 큰 목표에 시선을 두지만 빼기는 나 자신에게만 시선을 둔단다. 더하기는 지금 있는 것에 감사하지만 빼기는 내가 갖지 못한 것을 원망하지. 더하기는 다른 사람과 함께 사는 삶을 누리지만 빼기는 혼자서 모든 것을 하려고 하지. 너는 지금 더하고 있니? 아님 빼고 있니? 등호와 부등호, 감당할 수 있는 만큼의 시련만 온다. 당신의 시련은 당신의 크기를 나타냅니다. 큰 시련일수록 당신이 크고 위대하다는 뜻이네요. 시련으로 성장할 당신을 축복합니다. 언젠가 쌤한테 그랬지. 이번 기말고사도 망쳐서 너무 힘들다고. 지난번 중간고사보다 시험 공부도 열심히 했고 기대도 많이 했는데 게다가 친구를 보면 더 속상하다고. 그 아이는 공부도 안 하는 것 같고 시험 기간에 노래방도 가고 맛있는 것도 자주 먹으러 갔는데 말이지. 그런 친구를 보면서 나는 노력해도 안 되는구나 하는 좌절감만 들었겠구나. X는 2와 같다를 기호로 표시하시오. 같다라는 기호를 등호라고 하고 X는 2와 같다를 아래처럼 표시해. A는 B이면 A 빼기 B는 0임을 보이시오. 단 A와 B는 실수. 만약 A와 B가 같다면 양변에 같은 수를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0이 아닌 수로 나누어도 등식은 성립하지. 따라서 양변에서 B를 빼보자.
나 자신이 시험 점수와 같다라고 해보자. 그렇다면 이렇게 쓸 수 있을 거야. 나 이꼴 시험. 나 빼기 시험은 0. 이 의미는 나에게서 시험을 빼면 0이다가 되는 거야. 나에게서 시험을 빼면 아무것도 없어 라며 많은 아이들이 그런 기분을 느끼고 있는 것 같아. 쌤이 하루는 내 또래 아이들에게 A4 용지를 나누어 주고서 네모를 이용해 지금 생각나는 그림을 그려보라고 했어. 다음 그림을 봐줄래? 머릿속에는 시험 생각뿐이며 시험지에는 맞은 것보다 틀린 것이 더 많은 로봇 그림. 시험을 14일 앞두고 있는 시계 그림. 만약 누군가 쌤에게 당신은 아빠이니 돈만 벌어 오시오 라고 한다면 어떤 기분일까? 돈 못 벌어 오면 아빠 자격 없다로 받아들여질 것 같고, 그럼 돈을 얼마나 벌어야 해? 라고 따지고 싶을 것 같으면서도 괜히 돈 벌어 오는 게 슬프고 힘들 것 같아. 아마 너희도 그런 기분일 것 같아. 학생이면 공부도 해야 하겠지만 신체적, 정신적, 심리적, 정서적으로 성장을 이루어야 해. 성장이란 여러 가지 도전과 탐구를 하면서 배우고 익혀야 가능한 거잖아. 성장뿐만이 아니라 성숙도 이루어야지. 앞만 보고 달리는 것이 성장이라면 잠시 멈추고 기다리는 것이 성숙일 거야. X는 3보다 크다를 부등호로 표시하시오. X는 3보다 크다를 기호로 사용해 표현하면 이렇지. 네가 시험을 못 본 이 상황이 싫을 거야. 시험 때문에 힘들어하는 나 자신도 마음에 안 들고 시간을 되돌리고 싶은 마음 굴뚝 같겠지만 한번 버텨보는 것은 어떨까? 한 회사의 사장이라고 생각해봐. 어떤 직원이 있는데 그 직원은 너무나 유능해. 일을 너무 잘해. 그러면 그 직원은 아마도 가장 어려운 매장으로 파견될 거야. 왜냐하면 그 직원만이 그곳을 살릴 수 있을 거니까. 그런 의미로 지금의 네 자리는 너만이 있어야 할 자리인 거야. 누구도 너를 대신할 수 없어. 흔들리지 않으며 피는 꽃이 있을까? 흔들리지 않는 나침반은 고장난 거지. 멈춘 나침반은 고장난 거야. 지금의 자리, 비록 그곳이 실패의 자리고 어두운 자리고 당장이라도 벗어나고 싶은 자리더라도 네가 버틸 수 있기에 그 자리가 허락된 거야. X는 3보다 크다 라면 X 빼기 3은 0보다 크다 라고 변형할 수 있지. 너를 X라고 할 때 너가 시련보다 크다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 X는 시련보다 크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어. X에서 시련을 빼면 0보다 크다. 너가 지금의 어려운 상황을 다 감당하면서도 0, 아무것도 아닌 것보다 크다면 지금 이 순간 네가 숨 쉴 수 있고 일어나 걷고 있고 앞을 향해 나아가는 것만으로도 너는 이긴 거야. 비록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들고 지금의 자리에서 도망가고 싶은 마음이 들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서 있다면 넌 승리한 거야. 2장 수영쌤의 힐링톡. 정말 억울하고 힘들었겠구나. 중학교 3학년 남자아이가 있었다. 세상에서 공부가 제일 싫다는 아이였다. 중학교 1학년 수학을 다시 공부해야 했다. 신기한 건 1학년 1학기 문제는 잘 풀었지만 그 뒤의 내용은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것이었다. 마침 학원에서 다른 아이가 방학 숙제로 깜지를 하고 있었다. 여름 방학 숙제로 깜지 50장을 해야 하는데 개학을 일주일 남겨놓고 밀린 숙제를 하고 있었다. 문득 나는 중3 남자아이에게 깜지 이야기를 꺼냈다.
어떤 아이가 개학이 다음 주인데 숙제가 밀렸어. 하루 종일 TV만 봤다고 하더라. 너 같으면 그 후배에게 뭐라고 충고하겠니? 그냥 생각 없이 하나하나 하면 되죠. 나는 속으로 이놈아, 너도 그냥 생각 없이 그렇게 공부를 하지 생각했다. 그 아이가 대뜸 나에게 물어봤다. 그런데 깜지 숙제를 왜 한대요? 그 반이 꼴찌를 해서 선생님이 그 숙제를 시켰대. 갑자기 아이 눈빛이 사뭇 진지해졌다. 그 선생님도 깜지 50장을 직접 해봐야 해요. 그 고통을 알아야 해요. 나는 이 아이에게 호기심이 생겼다. 그래서 하던 공부를 멈추고 말을 건넸다. 그래? 왜 그렇게 생각하지? 교장 선생님이 어느 날 그 선생님에게 서류 50장을 던져주고 앞뒤로 똑같이 베끼라고 하면 기분이 어떻겠어요? 그것과 똑같은 기분을 느껴봐야 저희가 어떤 심정인지 알 수 있죠. 이 아이가 선생님에 대해 분노하고 있음을 직감했다. 나는 말을 이어갔다. 그 반이 꼴찌를 해서 숙제를 내줬더구나. 그 선생님 입장은 어떨까? 꼴찌는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그렇게 벌을 준다고 해서 절대로 성적이 오르지 않아요. 아이는 절대로의 힘을 주어 이야기했다. 그러면 너 같으면 어떻게 할 건데? 이야기하는 거죠. 얘들아, 꼴찌는 할 수 있어. 괜찮아. 우리 다음 시험에는 각자 1점씩 올려보자 라고 말하고 싶어요. 아이의 입에서 이런 멋진 말이 나올 줄이야. 나는 내심 감탄하면서 다시 이야기를 이어갔다. 와, 멋진데? 너희 학교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선생님이 있었니? 아니요, 없었어요. 1학년 때 저랑 친구가 사고를 쳤어요. 그때 2주일 동안 학교 복도에서 반성문만 썼어요. 정말 학교 가기가 싫었죠. 그때는 어렸지만 지금 같으면 학교를 안 갔겠죠. 학교 가는 게 지옥 같았어요. 나는 그 아이가 공부하지 않으려는 이유를 조금이나마 알 것 같았다. 1학년 2학기부터 수학을 포기한 이유도 반성문을 쓰면서 받은 두려움과 죄책감 등이 무의식 가운데 그를 지배하고 있는 것 같았다. 또한 자신에게 벌 주었던 선생님은 가해자이고 자신은 피해자로 만들면서 그 상황을 합리화했을 것이다. 그러한 무의식의 감정들로 인해 내면에서 이 모든 게 당신 탓이야 라고 외치며 울고 있는 어린아이가 느껴졌다. 그때 무척 억울했겠네. 그리고 무섭고 힘들었겠다. 아이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한 직장인이 있었다. 그는 회의 시간마다 늦었고 실수를 반복했고 그럴수록 상사와 관계가 더욱 틀어졌다. 어느 날 그는 심리 상담을 받게 되었다. 그러면서 상사에 대해 수동적 공격을 하고 있음을 발견했다. 자신을 지적하는 상사가 미웠던 것이다. 그 미움을 숨기고 있었으나 그것이 무의식 중에 그러한 행동들로 표출되었던 것이다. 또한 그가 어릴 적 아버지로부터 지지받지 못한 기억이 그 상사에게 투사되었다. 그는 아버지를 무시했고 존중하지 않았으며 지적을 예민하게 받아들이고 있었다. 마침내 그는 자신의 상처를 발견하고 인정했다. 그리고 조금씩 자신을 변화시키며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다. 나는 아이에게 이야기했다. 용서하자. 너 자신도 용서하고 선생님도 용서하자.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한마디 덧붙였다. 너 같은 아이가 선생님이 되면 그 반은 정말 좋겠다. 이 책이 당신에게도 힐링이 되고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밤 이불 잘 덮고 포근하게 잘 자요. 토닥토닥.